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저PBR주의 자동차 또 2차 전지까지 오르며 상승하는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상승하긴 하지만 특정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면서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 주목할 종목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2차 전지입니다. 테슬라가 간밤 오랜만에 반등에 나왔고요. 또 에코프로가 오전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발표했는데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이 이어서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룹주도 강세고요. 또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어떻게 2차 전지주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까요? 기존대로 계속 보유를 하고 네. 좀 극대화시킨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고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1월 24일 기점으로 그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을 제시를 해드렸었고 꾸준하게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가 바닥권역이기 때문에 추천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현재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이제 본질은 결국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적인 차원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은 2차 전지에 대한 실적적인 악재가 나타났지만 여전히 매출액은 성장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결국 시장은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얘기한다고 보고 테슬라는 전기차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점유는 앞으로도 하락을 하겠지만 이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도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이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만큼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여전히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오늘 상승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기존에 미리 좀 대응을 함께 하셨던 분들은 오늘 자리에서 단기적인 이익 실현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다만 좀 더 길게 우리가 최소 2개월 이상에 대한 보유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한다면 현재 구간은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으며, 우리가 우선 에코프로 BM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볼 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마진폭이 감소에 따르는 건데, 그 마진폭에 대한 감소는 결국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양극재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에코프로 BM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여전히 저렴한 가격대 부분에 유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을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고, 그 외에도 LG화학이라든지 또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같은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자, 포스코 홀딩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대표이사에 대한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포스코 홀딩스는 현재 저PBR 관련된 이슈도 있고 대표이사에 대한 교체에 대한 건도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다고 판단하는 바, 현재 가격대는 상당히 저렴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좀 드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기업도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충분히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지금부터는 단기적 시점 말고 좀 더 긴 중장기적 시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익 실현해도 괜찮은 구간이고 2개월 이상 장기 투자를 한다면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입니다. 포드의 어닝 서프라이즈의 시간의 주가는 급등했고요. 또 현대차도 인도법인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이슈들의 저PBR 모멘텀까지 가져가면서 오늘 자동차와 부품주들 또 강세입니다. 차상로 대표님의 힘이 다시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무작정 산다고 해서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를 때마다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도 법인에 대한 부분은 현지에서 올해 안에 상장하겠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인도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주를 보시면서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내 자동차주는 안 오를까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자, 자동차주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미국 법인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조지아나 엘라바마의 법인이 반드시 있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인도 법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도의 연내 상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이슈를 제가 몰랐지만 여러분들한테 인도 법인을 강조해 드렸던 이유는 현대기아차가 현재 인도에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대인도 무역에 대한 부분에서도 무역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집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세 번째는 고급화와 고사양화거든요. 이 고급화와 고사양화라는 말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제네시스 모델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부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 네 가지만 기억을 하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우선 이제 오늘 현대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이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일부 음봉이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저가 권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오늘 종목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 서현이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에 대한 내장에 대한 다양한 품목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라든지 기아에 대한 주가가 부담이 된다면 서현이하라든지 또는 이제 PHA 같은 기업들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지아, 엘라바마 이 내용은 정말 텐텐베거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강조를 해주셨던 내용인데 인도 법인까지 꼭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저 PBR주 다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바로 어제였잖아요. 저 네. PBR주를 좀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고 그중에서도 서현을 원픽으로 꼽아주셨는데 어제 장 마치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28% 상한가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서현에 대한 대응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은 이제 이런 서현 같은 기업들은 보면 이제 좀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저 PBR 또는 이제 저 PER 기업들이 보면 다른 말로는 이제 가치주라고 얘기하고 이제 성장주가 아닌 종목군들 우리가 저 PBR, 저 PER이라고 흔히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타났을 때는 이익 실현으로 먼저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저가 권역에서는 우리가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뭐 저가 매수를 한다든지 또는 눌림목에 대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저 PBR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선별적인 상승이 나타나는데 특히 지주사가 강한 이유가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를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과연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업이 많이 주주 환원을 할지 안 할지는 뭐 말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지배 구조를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대주주에 대한 지분율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우선 이제 서현 같은 경우에도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45.8%입니다. 그러면 절반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익을 보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주에 대한 가치를 제고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현대GF홀딩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GF홀딩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대홈쇼핑과 현대백화점의 지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주주에 대한 지분율이 77.5%입니다. 그러면 4분의 3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주 가치를 제고시킬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가 오늘 또 급등 나오고 있는데 하나도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43.6%, 그리고 CJ가 47.2%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BGF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CU 편의점 많이들 이용하실 거예요. 네. 그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곳이 바로 이제 BGF 리테일이고, BGF 리테일에 대한 지주사가 BGF입니다. BGF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누나가 또 삼성가와 또 관련이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BGF 같은 경우는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69.6%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충분히 또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이 바뀔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하시면서 좀 체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저 PBR 중에서도 주주 환원 기대가 있는 종목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해운과 물류 관련주를 좀 살펴보고자 들고 왔습니다. HMM 매각 결렬과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가 좀 있는 걸까요? 네, 뭐 그런 이슈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규모의 경제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뭐 할인해서 인수하기 좀 힘들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또다시 한 번 더 인수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해운과 물류 관련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설비라든지 또는 이제 땅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PBR 관련된 기업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우선 오늘 해운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죠? 오늘 펜오션이 강세를 보이는데 다른 여타의 해운주들도 반드시 한번 체크해보고 아직까지 홍해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류 관련된 기업들도 보면 우리가 한진이라든지 CJ 대한통운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런 기업들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동방 이런 것 나중에 또 알리익스프레스 관련주로 또 엮일 수 있는 기업들이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진 말씀드리겠는데 한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대한항공에 대한 일부 계열사에 대한 부분으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류에 대한 부분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물류 사업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최근 저 PBR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한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 PBR이 0.22배입니다. 상당히 저렴한 상황이라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2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한진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